안녕하세요.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여러분, 글로벌 명품 기술교사 김어진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는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라니 선생님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생겨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대가 된다고요? 걱정된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육상수송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기원, 전개, 발달, 진화의 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상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수송 기술, 육상 수송 기술은 4가지의 단계에 의해서 발달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4가지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원입니다. 기원. 자, 기원. 기원이라는 사전적 의미. 뭔가 시작되는 거죠. 자, 육상 수송 기술이 발달됐던 시작하는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전개가 됩니다. 이 전개가 뭐냐면 이 기원을 통해서 수송기술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확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확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발달이란 것은 이때 전개됐던 확대되었던 그런 육상 수송 기술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된다 생각하시고, 4번째는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탄생의 의미 정도 생각하는 육상 수송 기술의 어떤 탄생을 말하는 게 이 진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원, 전개, 발달, 진화의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특징과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원. 시작하는 거 보시면, 자, 근데 보세요. 시작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육상 수송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기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게 수송 기술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죠. 대표적인 거. 또는 기차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와 기차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엔진요? 네, 맞죠. 엔진이 있겠죠. 그런 거 있는데, 자, 외관을 쫙 보면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이 바퀴가 육상 수송 기술의 기원, 시작인 거죠. 기원전 5000년경에 이 수레바퀴의 발명으로 우리 육상 수송 기술은 발달,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원시시대는요, 이 바퀴 모양, 원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돌을 막 깎았어요. 돌을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수레바퀴에다가 탁 집어넣고 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돌이 튼튼하긴 하나.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휘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나무다 보니까 오래되면 썩어요. 물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물러지는 곳, 바로 이 축이죠, 축. 이 축 부분, 왜냐하면 가장 많이 돌고 있으니까 이 축 부분이 잘 부러지다 보니까 이 부분만 이제 철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철로 다 만들어졌지만 지금의 자동차나 기차는 엄청 빨리 가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차는 이제 바퀴가 철이기 때문에 철길을 다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바퀴는 어떤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이 주위에 이제 고무를 이용한 타이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기원이란 것은 수레바퀴의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수레바퀴가 어떻게 됐냐?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이용해서 수레나 마차를 움직입니다. 자, 수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말하는 거고요. 마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뒤에 달고 이제 사람이나 짐 같은 걸 들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차라고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수레나 마차를 움직여 사람이나 짐을 효율적으로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원할 때만 해도 이때의 움직임의 동력은 사람이나 가축이었죠. 그런데 두둥, 전개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시다시피 이분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인데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란 게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기존에는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이나 자연현상을 이용했는데, 바람이나 이런 걸 이용했는데, 이때부터는 동력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사람이나 자연현상이 아닌 이런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 엔진이에요. 쉽게 말해서 엔진이 등장하는데, 이 엔진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퀴뇨라는 사람이 최초의 증기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 아시죠? 최초의 증기 자동차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물이 가득 들어있고, 여기에 석탄 같은 거 불을 떼가지고 이 물을 보글보글 끓입니다.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은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 끓이죠. 그럼 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보글보글 끓으면 그 위에 수증기가 막 이렇게 나오죠. 이 증기를 이용해서 휠을 돌리는 겁니다. 즉 터빈이라고 하는, 또는 바퀴의 축이라 하는 이 동그란 부분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이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동력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너무 무겁다, 너무 느리다. 막 이렇게 또 석탄이나 이런 거 불 떼는 것보다 이게 더 천천히 가니까 말 타고 다니지 왜 이거 타? 막 퀴녀를 되게 무시했어요. 이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증기기관차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증기기관차, 철호를 쭉 넣어가지고요.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력원에 대한, 증기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석탄 뒤에서 막 퍼붓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뭐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증기기관에서 불을 떼고 물을 끓이기 위한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증기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는 증기기관차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증기기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이 증기기관의 문제점이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효율이 떨어져. 무슨 소리냐? 석탄을 100개 집어넣어. 엄청 많이 집어넣어봤자 물이 조금밖에 안 끓어가지고 이게 많이 가지 못해.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발달 단계에서는 이런 가솔린 엔진이 등장합니다. 지금에 쓰고 있는 가솔린 엔진. 그리고 이 가솔린 엔진이 이와 같은 차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때는 그나마 좀 이 가솔린 자동차라는 게 뭐냐면 휘발유로 가는 거예요. 휘발유로서 가는데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즉 조금만 연료를 공급해도 바퀴가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엄청나게 세게 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으로 한 디젤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건데요. 보통 디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건설 장비에 많이 씁니다. SUV 차량이나. 왜 그러냐면 이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요. 디젤 엔진은. 근데 빠르진 못해요. 근데 가솔린은 힘은 좀 적지만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가솔린, 즉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가는 것들,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유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차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더 발전하면서 획기적인 진화가 일어납니다.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했던 것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요. 무슨 새로운 탄생이 나는 것도 어떻게?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가솔린, 디젤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공해를 NOx랄지 뭐 질성화합물이랄지 우리 이제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환경 오염이 많이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환경 오염이 있지 않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바로 이 전기입니다. 전기. 그런데 전기로 바로 가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를 섞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어떤 게 나오냐? 가솔린과 전기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어떨 때는 가솔린 썼다가 어떨 때는 전기 썼다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다 보니까 연료가 훨씬 더 전략이 되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엔진,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이 들어있다면 여기는 그런 엔진이 없고요. 바퀴마다 어떤 게 있나요?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돼가지고 어떤 원료는 뭘까요? 전기를 지금 충전하는 거죠. 이게 전기를 충전해가 전기의 힘으로만 이제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돌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차들이 나왔던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주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공통점인 건 어떤 거예요? 대부분 다 바퀴가 달려있다. 이 바퀴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가솔린이나 디젤의 환경 오염을 일으켰던 것들이 점점 친환경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멀리는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에도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전기차죠. 근데 앞으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2025년까지인가요? 그때 모든 그 제주도 다니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죠. 그만큼 친환경적인 걸로 바꾼다고 하니까요. 곧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육상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상 수송 기술의 기원은 바퀴의 발명입니다. 수레바퀴죠.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수레나 마차를 끌었고요.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증기 자동차와 증기 기관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공하는 에너지, 증기 에너지, 즉 석탄을 뗀 증기 에너지에 의해서 출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증기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가 나왔고요.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가솔린 기관과 전기 모터를 이용한 두 가지 그 동력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모터 하나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인간에게 편리하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시켜 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육상 수송 기술은 어떻게 발달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